이 수치가 나폴레옹 전쟁 때 이후에 이런 부채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30년까지 100%가 넘어올 거라고 했는데 올해 뉴스에서는 IMF가 2027년까지 11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조금 예전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 4월에 발행이 된 뉴스인데요. 전 세계 부채가 1820년대 이후에 전례 없는 수준이고 적절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지를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브랜드 총재는 당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에 가까운데 이 수치가 나폴레옹 전쟁 때 이후에 이런 부채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IMF에 따르면은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도에 93%까지 올랐는데 2030년까지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뉴스를 보면은 관세 전쟁 때문에 2년 후인 2027년에 세계 부채 비율이 117% 정도가 될 것이라고 IMF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30년까지 100%가 넘어올 거라고 했는데 올해 뉴스에서는 IMF가 2027년까지 겨우 2년 남았습니다. 11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작년하고 올해 대비 전망이 속도는 빨라지고 부채 비율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정말로 2년 뒤에 117%까지 오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는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작년 예상보다 올해 전망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부채 비율이 오를 거라고 전망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이미 사상 최대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간 저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성장으로 그치고 말까요? 사실 웃기는 얘기죠. 이후의 과정은 경제 대공황뿐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조리 파산할 것이기 때문이죠. 작년 뉴스를 보면은 미국은 더 이상 0%대 기준금리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은 앞으로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가 질문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실제로 전혀 안 내린 것은 아니고 2024년 9월에 0.5% 내리고 지금 현재는 4.5%입니다. 미국 블랙스완 투자자 연준은 침체나 시장이 폭락을 해야지 금리 인하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폭망을 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투자자들한테 좋을 게 없을 거라면서 경기 침체나 증시 폭락 이후에 단행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폭망을 해야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미 폭망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처럼 5%를 한 번에 내릴 수 있을까요? 파산이 두렵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은 두렵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경제가 폭망을 한다고 해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쉽게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폭망을 했다고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경제가 좋아지던가요? 즉 지금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다른 나라들보다 인플레이션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울 뿐이지 그렇다고 종이 달러가 인플레이션의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우스의 용가리 통뼈 불사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불난데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우리는 1970년대 베트남전으로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냈던 그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죠. 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또 다른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는 최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여지없이 올랐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는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는 제외를 한 겁니다. 이것까지 다 넣어버리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1980년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부채를 20%까지 올려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물가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의 주도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바로 부채를 이용해서 수요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부채 확장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은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옐런 장관이 주가를 올리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었죠. 주가가 떨어지면 정권이 바뀌니까 당시에 거품을 대선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돈 규모의 부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비용 상승이 만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해도 미국 연준이 시장을 통해서 사주면 되니까 시장 금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리면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연준이 사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당연히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의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파도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바람이 파도를 만드는 것이지 파도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용 인플레이션의 발생 때문에 옛날처럼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 매입도 못 해주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활용해서 미국 국채의 수요를 만들어 보려는 별 희한한 정책을 작업 중인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까요? 말은 어렵지만 1 더하기 1은 2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건 시간이 다 증명을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증명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혹은 당장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않고 파도만 보고 그걸 토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돈을 번 날은 있어도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던가요? 돈 벌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더 넣기도 하고 이러면 본전 생각에 또 들어가고 우리나라 코인을 하는 전체 이용자 수가 1620만 명이라는데 전체 인구의 32%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최소 둘 중에 하나는 100억 자산가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더라도 10명 중에 1명이라도 최소 10억은 벌었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아니면 정말 탁월한 스캘핑 기술이 있어가지고 번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위에 한번 살펴보시면 진실은 어떻던가요? 조급해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닐 겁니다. 장사나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냥 파도가 아닌 바람의 방향에 순응한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면은 잃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